방정식을 학생들이 이제 접촉평면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이 이동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이라 좀 생각보다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학생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위주로 좀 수업을 준비를 하고요. 일단 원의 방정식에서 저는 이제 4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원의 방정식이 좌표평면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의 방정식이랑 앞서 배운 직선의 방정식의 위치관계. 여기서 위치관계는 직선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접식. 4가지의 좀 포인트를 두고 보통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좌표평면에서의 정의인데, 보통 이제 원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학생들한테 물으면 좀 여러 가지 대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원의 정의를 얘기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 결국 원이라는 거는 특정한 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방정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번씩 더 언급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정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 하기로 했고, 같은 거리만큼 있는 걸 반지름이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국 원의 방정식은 어떠한 좌표평면에서 특정한 점 A, B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걸 자취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X, Y는 A, B로부터 반지름인 R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좌표평면에서 배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반지름인 R과 같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되게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이라 이때의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점이 아닐 거기 때문에 A, B로 났지만 중심이 특별하게 원점인 경우는 A랑 B가 0일 거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제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중심이 마이너스 3,2고 반지름이 4인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공식처럼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6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 2개로 묶여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하죠. 이차함수에서도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이 원의 방정식에서도 일반형이 존재해요. 일반형이라는 건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 그럼 우리가 전개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이 원의 중심도 모르고 그리고 반지름도 모르니까 좀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때 물론 공식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좀 농담으로 그거 외울 시간에 영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2차 함수 배우면서 일반형에서 표준형 바꾸는 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x에 대한 완전제곱식 하나랑 y에 대한 완전제곱식 하나를 만들고 상수는 반대쪽으로 넘겨라. 그러면 결국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이 해결 가능하니까 중심,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러한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x에 대한 완전제곱식 하나, y에 대한 완전제곱식 하나를 만들고 나머지 상수인 마이너스 1은 반대로 1로 넘기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그럼 여기서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로 알 수가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통 표준형이랑 일반형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은 바로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도 바로 이어서 하는데 그 특정한 조건이라는 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제 도형의 방정식 단어는 저는 보통 그려보라고 좀 많이 해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대충이라도 그려보면 그 그림에서 얻는 힌트가 엄청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쉬운 문제라도 한 번씩 그려보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먼저 x축에 접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 중심의 y좌표랑 같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b다. 혹은 밑에 있는 건 y좌표가 음수라 a, 마이너스 b라 두면 반지름의 길이가 b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 둘 다 b였는데 b였다는 건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그러면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으니까 원래 일반 표준형으로 세울 때 문자를 총 3개로 세웠으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문자가 3개가 아니고 두 개로만 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암송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y축에 접할 때는 y축에 접하는 경우에도 중심을 a, b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이번엔 중심의 x좌표인 a랑 같고 왼쪽 경우에도 중심을 마이너스 a, b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인 a랑 같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x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아서 마찬가지로 원래 문자 3개를 이용해서 세웠으면 이번에는 문자 2개를 이용해서 y-b의 제곱이 a의 제곱과 같다는 원의 방정식으로 세울 수가 있다.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일반적으로 x축, y축 각각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2개가 나왔으면 여기서는 동시에 접하는 원은 총 모든 사분면에 해당하는 4개가 존재한다. 아까는 중심의 좌표를 기준으로 봤는데 이번엔 반지름을 좀 기준으로 보면 모든 원의 반지름을 편의상 r이라고 놨을 때 먼저 1사분면에 위치하는 원의 중심은 r, r이다. 그리고 2사분면은 마이너스 r, r, 3사분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 r, 마이너스 r. 그럼 결국 모든 사분면에 접하는 x축, y축에 접하는 이 원의 방정식은 문자 딱 하나로만 놓을 수가 있다. 1사분면에 접할 때는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2사분면에 접할 때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세 번째는 3, 4분면에 접할 때는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그 다음 4, 4분면에서 접할 때는 중심이 R, 마이너스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보통은 이제 표준형, 일반형 설명하고 이제 X축, Y축 혹은 이제 X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뭐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 중심에 대한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은 이제 보통 예제나 문제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치 관계예요. 먼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인데 특정한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라는 건 만나냐 만나지 않냐인데 그 중에서도 만나지 않는 경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학생들은 이차함수 단어 배우면서 판별식을 매우 익숙하게 좀 써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판별식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경우는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이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원의 방정식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보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 했을 때 첫 번째, 만나지 않는 경우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D가 R보다 더 크다. 한 점에서, 즉 접하는 경우에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다. 실제로 예를 들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랑 3x 플러스 4y 플러스 10은 0이라는 직선의 위치관계를 구해라. 그럼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밑에 있는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를 첫 번째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분수에 대한 식이 나와서 전개해서 양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계산 과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볼 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 이 직선인 3x 플러스 4y 플러스 10은 0과 중심인 0,0 사이의 거리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 배웠을 때 공식을 적용하면 3의 제곱 9 더하기 4의 제곱 16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10. 그럼 5분의 10이라 2다. 그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고 반지름에 2니까 R이랑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으니 이 두 위치는 접한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게 99%다. 모든 문제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이 경우로 해결이 가능한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판별식을 보는 1%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 1%의 문제가 계수가 복잡할 때.
이 원의 방정식이 개수가 복잡할 때는 뭐 저는 좀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원과 어떠한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라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양변에 특정한 수를 나눠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개수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유리식, 분수식이 나오는 형태라 이럴 땐 차라리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해서 판별식으로 보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위치 관계를 볼 때는 이 반지름과 중심을 구하기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럴 때는 1% 이거는 제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나온 건데 한 1%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 1%라고 설명을 하고 대다수의 문제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다 해결이 가능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더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많이 사용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으면 이제 그 다음은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 먼저 원과 원이 서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고 이 두 원이 점점점 가까워져서 외접하는 경우가 생기겠고 혹은 이 두 점이 더 가까워져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더 가까워져서 한 원이 다른 원을 들어가는데 내접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완전히 쏙 들어가 있는 형태. 먼저 처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이제 위치 관계를 볼 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건데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 각각 r은 r2라 하면 처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반지름의 합이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더 짧아야 한다. 그리고 내접하는 경우에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랑 완전히 같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전 일반적으로 좀 건너뛰고 내접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접하는 경우는 반지름과 반지름의 이번에 차가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아야 된다. 근데 반지름이 누가 큰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반지름의 차의 절대값이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다. 그러면 결국엔 외접보다는 조금 더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내접할 때보다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중심 사이의 거리인 d는 외접할 때 r1 플러스 r2보다는 작고 내접할 때인 절대값 r1 마이너스 r2보다는 커야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내접할 때보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 작아야 된다. 학생들이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좀 많이 헷갈려하는 편인데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생각보다 좀 많이 받아들이는 게 괜찮은 편이라 보통 이제 이 정도만 설명하고 바로 예제 들어가면 학생들이 이해를 금방금방 해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바로 이제 예제 들어가서 문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우선은 1번의 정의랑 2번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먼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그 원의 일반형을 할 때 네. 그거를 원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중간에 이제 뭐 EXY라는 항이 보여도 애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런 형태만 보이면 원인 줄 알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EXY 같은 이차항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해주는 그런 거.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접선의 방정. 이 접선의 방정식의 문제 형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원위의 점이 주어있을 때 특정한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단계. 두 번째는 기울기. 특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 이제 세 번째는 학생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단계인데 1, 2번은 공식이 존재하지만 3번은 웬만하면 식을 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형태. 자, 일단 첫 번째는 원위의 점인데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x1, y1이라는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우선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대입해서 성립한다. 반지름은 r이라고. 그럼 x1, y1이라는 점은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r제곱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원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과 반지름을 연결을 했을 때 90도로 만나니까, 그리고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 x1분의 y 증가량 y1이다. 그럼 우리가 수직으로 만났을 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다. 그럼 결국 기울기를 알고 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의 x1이다. 자, 그럼 전개하면 y-y1은 정리하기 전에 양변의 y1을 곱하면 y1, y-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의 x-x1이고 우변 전개하면 y1, y-y1의 제곱이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이다. 그래서 한쪽으로 사실 이 y1의 제곱과 x1의 제곱은 상수니까 이 마이너스 x1x를 좌변으로 이양, 그리고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우변으로 이양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근데 우리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제곱 대입하면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결국 특정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가 r제곱이라는 직선이 된다. 근데 항상 이제 중심이 꼭 0,0이라는 보장은 없겠고 웬만하면 중심이 0,0이 아닌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 구했던 이 원에서의 접선과 관계를 좀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건 x를 2번 곱하고 y를 2번 곱했다.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에만 x1이랑 y1 특정한 점을 대입을 했다. 그래서 이 원에서의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x1, x 플러스 y1, y가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온 거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식에서는 x-a가 2번 곱해져 있고 y-b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x1, y1에서의 접선이 둘 중에 하나에만 x1, y1을 대입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저 원점을 지나는 형태랑 크게 다를 바 없이 제곱이라는 얘기가 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씩만 대입을 하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원과 접하는데 기울기의 값을 m으로 가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물론 이제 한 점을 구하기만 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m은 주어져 있는 값이니까 문자가 두 개가 생기니까 오히려 문제가 좀 더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문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y절편만 n으로 두고 시작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0,0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r이랑 같으니까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과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r이랑 같다.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n이 반지름인 r이랑 같아서 절대값 n의 값이 r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이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려면 n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결국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면 y는 mx 풀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제 공식 대입하자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y는 3x 풀마 r, r은 2이기 때문에 2루트 기울기 m에다가 3 대입하면 9 더하기 1, 10. 그래서 y는 3x 풀마 2루트 10. 기울기가 3인 직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온다고 그림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0,0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a, b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원위의 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달라진 게 x제곱, y제곱에서 x-a, y-b로 달라졌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x제곱, y제곱에서 x-a제곱, y-b제곱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b는 m 곱하기 x-a 풀마
얼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2다. 그러니까 아까 왼쪽에서 봤던 것처럼 달라진 게 Y 대신에 Y-B였고 X 대신에 X-A였으니까 Y랑 X 대신에 각각 Y-B랑 X-A를 대입하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외부의 한정인데 이 외부의 한정이 주어져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예시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하고 외부의 한정을 4,6이라 했을 때 그럼 외부의 한정 4,6에서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과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 아까처럼 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처럼 이 다른 한 점을 구해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문자가 두 개 생기기 때문에 문자를 하나로만 놓으려면 기울기를 문자로 두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4,6을 지나는 직선이 y-6은 m의 x-4니까 y는 mx-4m 플러스 6. 그러면 이 직선과 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2랑 같아야 되니까 y를 넘겨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고 이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2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6이 2다. 그래서 분모를 양변에 곱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m의 값을 구하면 마찬가지로 m의 값이 2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m의 값이 2개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 접하는 직선 하나랑 이렇게 접하는 직선 하나 이렇게 2개가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도 2개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접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수업할 때 1번, 2번 증명을 해주는데 저는 저 공식은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 공식도 사실은 저 세 번째에서 다 유도가 되는 거여서 네. 저 공식 외우지 말고 저는 차라리 3-1의 성질을 더 읽으라고 하는 편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성질을 더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서 현에 일단 그래서 저거는 보여주기는 하는데 저 세 번째에서 결국에 접선도 하나의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중학교 때 뭘로 구하니라고 물었을 때 기울기랑 한 점이 있으면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앞에 배웠던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뒤에 이제 y절편만 미지수로 놓고 방금 해주신 것처럼 한 점을 알면 정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결국에 위치관계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외우는데 애들이 외우니까 또 나중에는 저거를 아예만 써서 이 방법을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그냥 1번, 2번 경우도 3번으로 다 풀리게 연습을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한 점이 있을 때만 저 m값이 2개 나오고 만약에 저 한 점이 원위에 있다면 m값이 1개 나올 거다. 그 정도만 설명을 저는 더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자취
우리는 저 직선의 방정식 자취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다 문제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문제로 설명하는 내용은 그 예제 풀어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좀 여기 원의 방정식에서의 좀 특별한 자취는 좀 제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인데 저희 교재에 (16-19번으로) 이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C의 값, 직선에서의 상수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은 사실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자취를 먼저 구해놓고 그다음 이것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우선은 A가 -2,0이고 B가 1,0에서 거리의 B가 2대1인 점 P가 있다. 그래서 P의 자취의 방정식부터 구할 건데 우선은 우리가 항상 자취 문제는 다 동일하게 구하고자 하는 걸 x, y로 두고 문제의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방정식을 찾는 과정인데 P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AP의 길이는 x, y랑 -2,0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제곱 y의 제곱이고 그리고 BP의 길이는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놓을 수 있다. 그래서 거리의 B가 2대1이라 했으니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B가 2대1이라는 건 루트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제곱 대 제곱의 B가 4대1이다.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보면 AP의 제곱이 4배의 BP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AP의 제곱은 결국 루트를 없앤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 BP의 제곱은 루트 없앤 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에 각각 4배씩을 한 게 서로 같다. 그래서 전개해서 계산을 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플러스 4y제곱과 같다. 그래서 왼쪽 좌변에 있는 걸 다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y제곱은 0으로 정리가 돼서 양변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은 물론 이 일반형 형태도 원이기는 하지만 이제 어떠한 원의 형태인지를 알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원은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P의 자취를 구했으니까 이제 자취가 3x 플러스 4y 플러스 c는 0과 접한다. 그럼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그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9 플러스 16분의 절대값
2,0 대입하면 10 플러스 6이 반지름이 2랑 같기 때문에 양변에 5 곱해주면 절대값 10 플러스 6이 10이라. C의 값은 4랑 마이너스 16이 나온다.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일반적인 자취는 사실 수학자 이름이 안 붙는데 이거 좀 특별하게 수학자 이름이 붙는 거라 이 원은 좀 왜 수학자 이름이 붙어 있을까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물론 이제 C의 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지만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2,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이러한 원을 떠올릴 수 있고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0이었고 B라는 점은 1,0이었다. 자, 그러면 이 원에서 X축과 만나는 양 끝점을 확인하면 이 점은 0,0이고 이 점은 4,0이고 그럼 놓고 봤을 때 이 0,0이라는 점은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고 그리고 4,0이라는 점은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3이다. 즉 그 얘기는 지름의 양 끝점이 A와 B 사이의 거리의 비가 2대 1이고 그리고 A와 B 사이의 거리의 비가 6대 3, 즉 2대 1이니까 똑같은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름의 양 끝점이 결국 5라는 0,0이라는 점은 이 AB 직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고 이 4,0이라는 점은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결국 이 A랑 B를 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인 점은 결국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랑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생각보다 이제 문제가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시키고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2대 1이라 2대 1이 나오는 게 맞냐?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과연 AB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반적으로 M 대 N인 경우에는 이 자취의 방정식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랑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오겠냐라고 물어보고 설명을 해주는데 물론 이게 설명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되게 일반적인 좌표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P랑 BP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냐 라는 걸 물어보니까 AP 사이의 거리와 BP 사이의 거리가 M 대 N이다. 근데 우리가 AP랑 BP를 구할 때 루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곱해서
AP의 제곱 대 BP의 제곱이 M제곱 대 N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이용해서 자취를 구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게 AP랑 BP의 길이를 놓고 시작을 하면 문자가 총 6개가 나오고 M 대 N까지 포함하면 문자가 8개가 나와서 이거 정리한 식만 보여줘요. 물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전과정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놓고 이 과정을 자체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 집중력도 일단 떨어지고 너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x랑 y 좌표가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외분점이랑 내분점의 중점이 나오고 이 길이 자체가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한 값이 나오니까 2배의 제곱한 값이 나오니까 의미 자체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 과정을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서 보통은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내각과 외각의 이등분선 역정리로 증명을 많이 해주는데 근데 이거는 결론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많이 이용해요. 우리가 외곽,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랑 외분하는 점이 지름을 이룬다고 했었는데 과연 이 점 P가 여기서는 R, 내분점과 Q, 외분점과 내분점을 원으로 하는 그 원 위에 있냐 이 정도만 확인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AP랑 BP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라 했고 내분점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기 때문에 내각의 이등분선 역정리를 통해 이 각이 이등분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AP랑 BP의 길이의 B가 AQ랑 BQ의 길이의 B가 같으니까 외각의 이등분선의 역정리에 의해 두 각이 이등분됨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평각 180도를 이등분했으니까 이 각이 직각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럼 P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간에 각 RPQ가 90도를 이룬다. 그럼 원주각,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임을 이용해서 결국 이 점 P가 3분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위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게 특별하게 수학자 이름이 붙은 건 결국 조건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거리의 비가 바뀌더라도 항상 일정한 양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취의 방정식 나머지 문제들은 좀 풀이로 설명을 좀 대체하고 넘어가는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좌표 사실 이 아폴로니우스의 이 과정을 제가 초반에는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어요. 좀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좀 잘하는 반 위주로 좀 설명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도 한 절반 정도 설명하면 이제 눈이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설명을 안 하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이 풀이는 아예 버리고 이 풀이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취할 때 아예 케이스들을 다 나눠서 처음에 정리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자취의 방정식을 딱 그렸을 때 얘가 원이 만들어지는지 원이 안 만들어지는지 그걸 알고 모르고 푸는 거에 난이도 차이가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애초에 처음 자취의 방정식 요 파이도 좀 많이 비워놓은 게 저는 원이 만들어지는 그 자취의 경우들을 좀 다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아 원이 만들어지는구나를 먼저 좀 체크를 해주는 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몇 개만 좀 크게 세 가지 하는데 마지막에 이 아폴로니우스 원은 이렇게 저도 똑같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렇게 정리하는데 얘를 정리할 때 좀 아까 선생님이 써주신 것처럼 이걸 먼저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두 정점, 두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라고 저는 좀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애들한테 설명을 시켜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움직이지 않는 두 점이 있는데 그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항상 똑같은 점들을 모아보면 걔가 이제 원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게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이다라고 얘를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은. 그리고 또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 원의 자취 유형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게 저는 첫 번째가 하나의 정점이랑 그리고 원 이제 어떤 하나 움직이지 않는 점이 고정되어 있고 어떤 원이 주어지면서 그 원 위를 이제 피가 돌아다닐 때 둘이 이루는 이제 좀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 밖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점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점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P라는 애가 여기 원 위를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마다 이제 만들어지는 점이 예를 들어서 P가 이쪽에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기면 얘 뭐 N인데 N 내분점이 여기에 생길 거고 만약에 P가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얘를 이제 MDN으로 MD N 이렇게 내분하는 점들이 이렇게 생길 건데 이런 점들을 이제 다 모아보다 보면은 하나의 이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그 예제 문제에도 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움직이지 않는 점 하나랑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해서 이제 그 내분점 M 대 N이 항상 일정할 때 만들어지는 애가 원이다라는 걸 얘를 좀 설명을 해주고 얘를 풀 때도 저는 처음에 이제 예제 문제에서는 자취 풀듯이 x, y 잡고 대입해서 식을 변형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는 한 번만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무조건 닮음 이용해서 풀으라고 하거든요. 이 유형은. 얘는 그 닮음 이 사용이 가능한 게 여기 이제 P가 돌아다니니까 이 A를 지나면서 어떤 접점일 때의 P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얘를 MDN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 원 위에도 항상 존재할 건데 이랬을 때 이 원의 중심이랑 이 접점을 이으면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원의 중심에서도 이 접점을 이으면 여기가 90도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찾고 싶은 이 원은 이제 여기가 N 대 N 플러스 N 닮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찾고 싶은 이 자취의 반지름은 N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고 또 이 원의 중심도 이 점 원의 중심이랑 A의 N 대 M 내분점이 원의 중심인 걸 바로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10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원 위를 어떤 P라는 점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고 이 A가 움직이지 않는 점인데 이 첫 번째 점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존재했을 때 이 원의 중심을 구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3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이제 3일 거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점 A라는 점이 이제 여기 10,0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 뭐 여기 위에 P라는 점을 잡아서 여기다가 이제 뭐 원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고 또 이제 관계식을 찾아서 이제 막 만드는 문제인데 저는 어차피 여기 이제 A를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있을 거고 이때 P에 맞는 여기 Q도 무조건 존재를 할 거고 이 Q에 맞는 여기 1대 2대 1이네요. 여기가 이제 2대 1인 Q라는 점도 항상 존재를 할 거고 그럼 이 점들을 이제 모아보면 우리가 원이 된다는 걸 알면 이렇게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 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얘가 결국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항상 닮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닮음비가 이제 2대 3인 삼각형이 될 거고 그럼 얘 반지름이 3이니까 얘는 반지름이 2가 뭐 이렇게 될 거고 또 한 번 여기는 2대 1 내분점을 구하면 원의 중심을 바로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조금 자취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식을 하나씩 다 대입해서 구하기에는 매번 좀 시간들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점이라고 나올 때는 이 닮음 이용해서 풀라고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오후 유형도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두 개의 직선이 항상 m의 값에 관계없이 계속 바뀔 때마다도 항상 직교하면서 만나는 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 원에 지름이 있었을 때 이 지름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한 점을 잡으면 항상 우리가 이 AC라는 직선이랑 이제 이 BC라는 직선이 항상 직교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성질에서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A, B가 지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여기 있는 이 C라는 점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항상 원 위에만 있으면 여기가 다 직교하면서 우리가 만난다는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두 직선이 직교하면서 만나는 그 교점을 P라고 하면은 이 P라는 애가 그럼 우리가 원이 만들어지지 않겠니? 라고 설명을 하고 그럼 그 P라는 애를 이제 우리가 찾으려면 이 항상 지나가는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의 이제 정점이 뭐가 돼야 되겠니? 라고 하면 이제 정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문제들도 이렇게 좀 자취에 관한 케이스들은 이렇게 먼저 나눠주고 자취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가 이 아폴로 뉴스 원 이렇게 딱 세 개 하고 끝내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거죠?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